지금부터 CT2 Colorization Transformer via Color Tokens 논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컬러라이제이션이란 흑백 이미지를 그럴듯한 컬러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지 컬러라이제이션 태스크에서 발생하는 문제로는 그럴듯한 출력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Ill-posed problem,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색상을 사용하게 되는 Incorrect Semantic Color 문제, 그리고 무채색에 가까운 색상만 사용하는 Under Saturation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본 논문에서 밝힌 기존 이미지 컬러라이제이션 모델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CIC 모델은 CNN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역적인 맥락을 못 보고 국소적인 특징만을 단서로 컬러라이제이션을 진행하게 되고, 그래서 Incorrect Semantic Color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콜트렌 모델은 희귀한 샘플까지 트레이닝 셋으로 사용하는 Aggressive Sampling Strategy를 사용하여 Incorrect Semantic Color 문제가 마찬가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윈 IR과 Uformer 같은 모델들은 Regression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색상을 출력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 평균적인 색상은 무채색과 가까운 색상이 되어 Under Saturation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사전 정보를 활용하는 모델들은 다른 모델에 과하게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CT2 모델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CT2 모델은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해서 롱레인지 피처를 추출하기 때문에 Incorrect Semantic Color 문제가 완화되고, 또 컬러 토큰을 사용하여 리그레션 태스크가 아닌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이제 컬러라이제이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게 되어 언더 세츄레이션 문제도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컬러 패치 마스크를 통해 색상의 선택지를 좁혀서 Incorrect Semantic Color 문제 역시 완화시켰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CT2 모델의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T2 모델은 이미지 인코더, 그리고 컬러 인코더, 디코더 이렇게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미지 인코더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인코더는 이제 다음과 같은 단계를 수행하는데요. 먼저 인풋 이미지를 p/p 크기의 n개 패치로 분리하고, 그 패치들을 인베딩하고 포지셔널 인코딩하여 이미지 토큰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 토큰에 이제 L번의 트랜스포머 블록을 처리하여 롱레인지 피처가 주입된 이미지 토큰을 최종적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수식과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풋 이미지를 p/p 크기의 n개 패치로 분리하고, 각 패치들을 인베딩하고 포지셔널 인코딩하여 이미지 토큰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 토큰이 L개의 트랜스포머 블록을 거치며 롱레인지 피처가 주입된 이미지 토큰이 됩니다. 여기선 컨텍스티드 토큰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핵심 요소였던 컬러 인코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컬러 인코더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수행하는데요. 먼저 트레이닝 셋 이미지들의 모든 픽셀에서 색상값을 측정해서 이 색상값의 분포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분포에 10x10 윈도우를 스트라이드 10으로 적용해서 컬러 패치를 만들고, 그 컬러 패치를 인베딩하고 또 포지셔널 인코딩하여 컬러 토큰으로 최종적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수식과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방금 말씀드렸던 트레이닝 셋으로부터 구한 색상의 확률 분포입니다. AB 맵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A 값이 110으로 가까워지면 레드, 마이너스 110으로 가까워지면 그린, 그리고 B 값은 이제 마이너스 110으로 가까워지면 블루, 110으로 가까워지면 옐로우 값을 띠는 그런 형식의 색상 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전 단계에서 구한 AB 맵에 10x10 윈도우를 스트라이드 10으로 적용하여 484개의 컬러 패치를 만듭니다. 근데 여기 이제 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트레이닝 셋에 없는 색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약 313개의 컬러 패치가 이 논문의 학습 데이터에서는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밝기 51대 AB 맵을 색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 밝기가 100에 가까워지면 이 패치들이 하얀색에 가까운 색상을 띠게 될 것이고요. 이 0에 가까워지면 검은색에 가까운 색상을 띠게 됩니다. 다음은 컬러 패치를 인베딩하고 포지셔널 인코딩하는 과정입니다. A값, B값 벡터인 컬러 패치를 이제 인베딩하고 포지셔널 인코딩하여 최종적으로 컬러 토큰을 출력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핵심 요소였던 디코더인데요. 이 디코더는 앞서 이미지 인코더에서 구했던 이미지 토큰, 그리고 컬러 인코더에서 구했던 컬러 토큰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컬러풀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디코더는 4가지 모듈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루미넌스 셀렉팅 모듈, 그리고 컬러 트랜스포머, 그리고 업샘플러, 마지막으로 컬러 쿼리, 이렇게 4가지 모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이어보겠습니다. 루미넌스 셀렉팅 모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밝기를 L이라고 두면 이 L을 4구간으로 나누어 밝기에 따른 4가지 분포를 구하게 됩니다. 왼쪽부터 매우 어두운 픽셀에서의 색상의 확률 분포, 그리고 조금 어두운 픽셀에서의 색상의 확률 분포, 그리고 조금 밝은 픽셀에서의 색상의 확률 분포, 마지막으로 매우 밝은 픽셀에서의 색상의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포들을 이제 22x20으로 퀀타이즈 하게 되고요. 이것을 마스크로서 사용하여 이제 인코렉트한 색상을 제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매우 밝은 픽셀의 색상을 저희가 예측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분포에서 색상을 골라서 예측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매우 어두운 픽셀에서의 색상을 예측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분포에서 색상을 골라서 예측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디코더의 컬러 트랜스포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토큰과 컬러 토큰을 컨캐티네이트 하고 컬러 마스크와 함께 컬러 트랜스포머의 입력으로 같이 넣어줍니다. 이때 이 마스크는 패치 단위로 유니언이 되어서 n/313 크기의 행렬이 되고, 또 이 마스크를 n+313 n+313 크기의 어텐션 스코어에 적용해주기 위해서는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1을 패딩하여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소프트맥스에서 마스크로서 사용하기 위해 1을 0으로 0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형시킨 마스크와 컨캐티네이티드 컬러 이미지 토큰으로 컬러 어텐션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지 토큰과 이 컬러 토큰에 서로의 정보가 주입되게 됩니다. 이렇게 컬러 어텐션이 끝난 이미지 토큰과 컬러 토큰은 다시 컨캣을 풀어서 각각 CNN과 MLP를 처리해서 이 정제된 이미지 토큰과 정제된 컬러 토큰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업샘플러와 컬러 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구한 이 정제된 이미지 토큰, refined 이미지 토큰을 원래 이제 이미지의 형태로 다시 재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업샘플링 블록을 여러 번 거쳐 원래의 이미지 사이즈인 h/w/c까지 업샘플링하여 최종적으로 업샘플드 이미지 피처를 얻습니다. 그리고 같은 형태로 컬러 마스크도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는 이 업샘플드 이미지 피처와 refined 컬러 토큰을 노멀라이즈 한 후에 다 프로덕트하고 거기에 이제 컬러 마스크까지 처리를 해서 소프트맥스를 거치면 픽셀별로 313개의 컬러에 대한 이 확률이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픽셀별 313개의 확률로 이 QAB라는 컬러 룩업 테이블의 가중평균을 구해서 색상을 예측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CT2 모델의 로스 펑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로스를 결합하여 사용하는데요. 먼저 클래시피케이션 기반의 로스를 주된 로스로 사용하여 언더 세츄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또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색상을 예측하도록 리그레션 기반의 로스를 작은 비율로 더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로스 펑션을 정의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기존 컬러라이제이션 모델들과의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량적인 지수를 평가해 보면 이 CT2 모델이 다른 컬러라이제이션 모델들보다 모든 지표에서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고 하고요. 정성적인 평가도 해보면 이 CT2 모델이 다른 모델들보다 좀 더 자연스럽고 다양한 색으로 컬러라이제이션을 수행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T2 모델의 한계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CT2 모델은 이 학습 데이터셋의 색상 분포를 기반으로 색을 제한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트레이닝 셋이 부족하거나 혹은 또 편향되어 있을 때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CT2 모델에 대한 논문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